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관련 뉴스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판세로만 봤을 때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을 이어가면서 대구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느끼는 대구의 위기감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에 이어 중앙당 공약본부장까지 대구를 찾은 것은 여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왔던 대구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새누리당은 실제로 대구 전체 12석 가운데 무공천 지역인 대구 동구을 선거구를 포함해 두세 석, 심지어 그 이상도 이룰 수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석 중에서 1석은 확보해야지 선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또 공천 과정에서 보여왔던 실망, 우리는 투표하는 기계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파동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과 야당 후보 그리고 또 다른 무소속 후보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면서 여당이 독점해왔던 대구 정치판에도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당이 모든 것을 대표하던 시기보다는 훨씬 더 대구 정치가 역동적이고 활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다선 의원 부재에 따른 대구의 정치력 약화, 탈당 후 무소속 후보의 새누리당 복당 여부, 그리고 여야 무소속 간의 정치적 불협화음 등 여러 가지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진박 후보 논란의 공천 파동 그리고 무릎 꿇은 읍소까지 총선을 앞두고 등장한 여러 변수만큼이나 총선 후 대구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결정의 순간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20대 총선 전 마지막 휴일인 오늘 지역의 총선 후보자들이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대구의 새누리당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종교시설과 공원 등지를 돌며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일부 후보들은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대구 총선 공약 이행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후보들도 지역구 구석구석을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지 유세를 벌이는 등 선거 막판 표심을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소속 후보들도 합동 유세로 세를 결집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유명 인사를 초청해 지원 유세를 벌이면서 새누리당 심판론을 내세워 막판 선거운동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이 임박하면서 일부 후보들의 비방 폭로전 등으로 선거 전이 과열 혼탁 양상을 보임에 따라 위법 행위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최근 후보 명의를 도용한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발송 의혹과 후보자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 사전투표 기간 중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상대 후보 비방 폭로전이 과열되자 진위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나 인신공격성 비방은 상대 후보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휴일인 오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행사를 벌였습니다. 대구 선관위는 오늘 오후 프로축구 대구FC 홈 개막전이 열린 대구 스타디움 안팎에서 관중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경북 선관위도 오늘 안동 하회마을에서 선거송과 댄스를 결합한 선거송 댄스 플래시몹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며 선거 당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홈 개막전이 오늘 오후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는 아쉽게 무승부에 그쳤지만 많은 팬들이 봄의 전령처럼 찾아온 대구FC 선수들의 활발한 몸놀림을 보면서 축구 경기를 만끽했습니다. 그 현장 석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주 전 대전과의 시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던 대구FC.
지난 라운드 휴식팀으로 오늘에야 홈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개막전을 보려는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은 가운데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가변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 뒤에 등받이가 생겨서 더 편하고요. 저기 일어서서 응원할 수도 있고 앉아서도 응원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이렇게 더 많이 응원할 수 있게 돼서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필드랑 가깝다 보니까 좀 더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기 다른 곳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빨리 전용구장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팬들과 함께한 개막전. 대구FC는 승리를 위한 절실함으로 공격을 이어갔지만 끝내 경남 골문을 열지 못한 채 결국 0대0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아쉬운 거는 득점 찬스에서 조금 득점을 했으면은 조금 쉬운 경기로 전체적인 경기가 흘러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득점 못한 게 조금 아쉬운 경기. 홈팬들의 응원에 부응하는 골은 터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개막전 2만 관중 기록을 올해는 2만 3천 명으로 갱신했습니다. K리그 챌린지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갈아치운 오늘 개막전. 아쉽게 홈 개막전 승리를 놓친 대구FC는 총선일인 오늘 수요일 시즌 두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2층 버스로 대구 도심을 한눈에 관광할 수 있는 시티 투어 버스. 그중 인기 캐릭터 타요버스는 아이들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좀처럼 가만히 있질 못하고 팔과 상체를 차 밖으로 내미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아 이를 본 한 엠벤 회원은 걱정이 된다는 글을 올려주셨고요. 버스를 탄 또 다른 회원은 1층에 흔들거리는 원목 탁자가 부실하게 고정돼 있어 누가 다쳐도 다칠 것 같다며 차량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대구를 알리는 역할을 할 시티 투어 버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엠벤 회원 송한성님은 해외여행 중 달러로 계산하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한 카드사의 말에 달러로 결제를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수수료가 발생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현지 통화 결제와 달러 결제, 무엇이 유리한 걸까요? 통화가 다르다 보니까 결국 환전 몇 번 해야 되는데 원화로 하게 되면 더 많이 거치게 돼요, 과정을요. 그러면 그럴수록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날에 현지 통화를 결제를 하게 돼야 비자나 마스터와 같은 국제 카드사로부터 이제 그 전표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환율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유리해요.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달러 결제를 유도해도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출신의 배우 유아인 씨의 소신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혹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만큼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이 20대 초반, 30대 초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8년 강원 고성군수의 보궐선거에서는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아돌프 히틀러도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총수로 당선됐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뽑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악과 차악밖에 없을 때는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게 최선입니다. 한편 우리 지역 대학생들도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나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가오는 총선,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여유로움을 위해 또는 미래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는 요즘 관심 있는 재테크 방법을 물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자와 절세 효과도 있는 적금과 저축을 꼽아주셨고요. 가격 상승, 월세 수익을 위한 부동산 투자를 비롯해 주식과 채권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높았던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부터 차츰 낮아져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오후 5시를 기해 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대구시는 주의보가 해제됐더라도 여전히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기 때문에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13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대구시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소방안전박람회에서는 소방 관련 신기술과 신제품을 전시하고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며 심폐소생술 체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또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소방 관련 취업 설명회가 열리고 소방안전용품 판매점도 마련되는데 입장료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대구와 경북 지역 한우와 유구 사육 두수는 57만 9천 마리로 설 명절 때 출하가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7천 마리 2.8% 줄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젖소는 3만 6천 마리로 원유 감산 정책에 따라 젖소 사육이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었고 돼지는 124만 2천 마리로 봄, 여름 수요 대비에 따라 지난해보다 1.1% 늘었습니다. 또 산란계는 계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사육이 지난해보다 7.1% 늘었으며 오리는 가격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지난해보다 47%나 줄었습니다. 경상북도가 2016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에는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성인 문장 해석 교육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도내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의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당 최대 1억 원 규모의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가 100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청소년 수련시설, 김밥, 도시락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대구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소식이 계속됩니다.